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바쁘신데 죄송한데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요거 네. 제가 낙찰받아서 매매 좀 해보려고 가격 네.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거래 3억 4,500이요. 3.45요. 이 정도면 거래는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 3억 4,500이면 금방 거래될걸요? 네. 자, 70% 잡았을 때 자본금은 9,971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만약에 대출이 80% 정도까지 가능하다 친다면 자본금은 6,869만 2천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도 차익은 2,275만 3천 원이 되고요. 투자 수익률은 33.1%인 1,934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괜찮은 물건입니다. 공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공매 물건은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경매보다는 입찰률과 낙찰가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공매에서도 이렇게 세입자가 있는데 배당을 다 받아가는 세입자라면, 배당 요구까지 했다면 그 세입자는 명도하는데 크게 신경을 쓸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와 공매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경매발전소 안산경매학원 원장입니다. 자, 627 대책에 이어서 97 대책까지 지금 경매, 공매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버티다 보면 또 기회는 찾아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탈출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전면적인 대출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단타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슬기롭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는 곧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세대 분리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경쟁률과 낙찰률이 떨어져서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매 물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단타형 물건에 투자하면서 공매보다는 주로 경매 물건을 많이들 낙찰 받으시는데요. 공매 물건을 낙찰 받으면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공매 물건은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경매보다는 입찰률과 낙찰가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는 권리 분석이 어렵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실질적으로 경매는 경매 정보지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공매는 아무래도 주관식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파헤쳐 봐야 하기 때문에 입찰자 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매에서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할 물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공매 물건인데요. 주소부터 보시면 경기도 남양주시 화덕 창현이 778번지에 있는 창현 도뮤토 아파트 102동 2204호입니다. 이 물건 압류재산 공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죠? 경매와 똑같이 권리 분석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용도는 아파트죠. 자, 여러분들 주거용 물건에 입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등기상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상 권리에 전혀 이상이 없다 하면 현장에서의 법정 지상권이나 유치권 뭔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거용 물건에서 권리 분석할 때 중요한 게 임차인의 존재 유무입니다.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임차인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아가기 전에 먼저 받아가는 배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차분하게 하나씩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25평 아파트인데요. 감정가가 3억 8,400만 원입니다. 감정된 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가격은 현재 거래되는 시세보다 좀 높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입찰 기간이 중요합니다. 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 5시까지 입찰을 진행하고요. 현재 2번 유찰됐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9월 1일까지고 최초 공고일은 7월 30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 입찰 가격은 3억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 유찰되었고 3억 720만 원, 이 감정가가 어느 정도 맞는다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재산 정보를 볼게요. 압류재산 정보에 보면 임대차 내용에 임차권 등기 해놓고 성명 땡땡땡 보증금 2억 9,500 확정일자는 2021년 1월 18일이고 전입일은 2021년 2월 10일입니다. 밑에 보면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가 있는데요. 등기사항을 보시면 가압류가 23년 7월 7일이 되고요.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일은 21년 2월 11일이니까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해서 2억 9,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배당으로 다 찾아가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찰 정보를 한번 보실게요. 입찰 정보를 보시면 여기 공매재산 명세서라는 게 있죠. 이 공매재산 명세서는 경매에서 매각물건 명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입찰길 일주일 전에 공개가 되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공매재산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시면요. 관공서 열람 내역에 전입세대를 열람한 내용을 보면 손땡땡씨가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땡땡씨는 2021년 3월 1일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요. 보증금은 2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그리고 임차인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을 보시면요. 21년 2월 10일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21년 1월 8일 2억 9,500만 원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경매와 공매를 비교할 때 공매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는 게 뭐가 있죠? 잘 기억해 보시면 경매는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어서 세입자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 채무자나 소유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는, 안 나갈 때는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공매에서는 우리가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매에서도 이렇게 세입자가 있는데 배당을 다 받아가는 세입자라면 배당 요구까지 했다면 그 세입자는 명도하는데 크게 신경을 쓸 일이 없습니다.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배당을 요구했고요. 배당 금액을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도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기에 명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공매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명도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을 보셔도요. 임차인은 이렇게 2억 9,500만 원에 대해서 8월 27일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잘 배당 요구를 했고요. 말소 기준 권리 아래나 위로 임차인이 배당만 다 받아간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은 전혀 없는 그런 깨끗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 현재 이 물건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실거래가를 알아봐야겠죠. 자,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이 물건 남양주 창현 도무토 아파트입니다. 동호수를 보시면 102동 2204호가 되겠습니다. 공급 면적을 보면 85.5의 B가 되겠네요. 자, 85.B의 전체 거래 방식으로 매매를 보시면 현재 가격은 3억 6천에서 3억 9천, 3억 8천, 4억, 3억 7천5백 정도, 제일 싼 물건이 현재 3억 6천 정도가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를 한번 보실까요? 85B를 보시면 6월 달에 3억 6,300, 3억 5,500, 3억 6,500 이렇게 거래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 현재 3억 6,500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부동산에 두 군데 정도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9월 달에 3억 4,500만 원에 이 물건이 실거래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동이 광장뷰가 보이는 나쁜 동이 아니라는 설명을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제가 들었는데요. 3억 4,500만 원이면 빠른 시일 안에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우리가 낙찰받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가격을 써야 될까요? 현재 이 물건의 가격은 두 번 떨어져서 3억 720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101%의 입찰을 한다면 3억 4,500에 판다고 할 때 취득세는 1.1%를 내면 되고요.
법무비용은 크게 잡아도 150%, 중개수수료 172만 5천원을 잡는다면 총 비용은 663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대출을 70% 잡는다면 2억 1719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월 이자를 4% 정도 잡았을 때 달 이자는 77만 8천원이고 6개월 대출 이자는 466만원, 467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70% 잡았을 때 자본금은 9,971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만약에 대출이 80% 정도까지 가능하다 친다면 자본금은 6,869만 2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도 차익은 2,275만 3천원이 되고요. 투자 수익률은 33.1%인 1,934만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지금 딴 때보다는 굉장히 입찰가율이 낮을 거라고 판단돼요. 지금 이 물건의 노출 조회수도 200회가 채 안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 더 많은 조회수가 나왔겠지만 아무래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물건을 보는 사람들이 작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위기는 위기인데 남들에게 위기가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무주택자이거나 무주택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물건에 참여하셔서 꼭 좋은 물건을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보다는 공매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